앞으로 이 공간을 좀 어떻게 갖고 나가고 싶다 이런 뭐 생각이나 뭐 목표나 지금 저희가 환경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실 초보 환경 운동가로 이제 저것들 만들면서 작은 실천부터 힘을 모아가지고 좀 우리의 지구를 주변부터 지키고 싶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일, 뭐 공부 이런 스트레스를 조금 버리고 여기 와 있을 때 조금 쉼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더욱더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여러분과 책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눌 텐데, 우선 선생님께 먼저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광준입니다. 아마 처음 뵙는 분들이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야 내가 잘해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어떤 책인지 작가 선생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 이제 최신간인데, 내가 사랑한 공간들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은 검색을 하면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몰라서 못 가는 데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알지 못해서 못 가는 데는 없을 텐데, 정말 좋은 공간들은 나름의 의미와 어떤 가치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이제 쓰게 됐죠. 내가 이제 워낙 이제 돌아다니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데를 다녀요. 그리고 내 개인적 호기심 때문에 관심의 대상, 좋다고 하는 곳, 그다음에 새로 생긴 어떤 특정한 공간들을 굉장히 가리지 않고 다녔던 편인데, 그 중에 뭐 대표성이라고 여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내 개인적 선별의 기준으로 선택을 한 20곳의 장소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묶은 책이죠. 북토크에 오신 독자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책 속의 구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선생님 직접 제가 직접 읽어볼까요? 풍월땅 얘기입니다. 아, 네. 풍월땅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러분. 클래식 음반 매장은 비교하자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기차역과 같아요. 어떤 역은 수천 수만 명이 드나들지만 몇 명에서 몇십 명만 드나드는 역도 있게 마련이지요. 그렇다고 그 역을 폐쇄하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기차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역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기차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풍월땅이란 기차역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는 음반 가게를 계속 운영을 하느냐,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왜 그렇게 고수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잃어버린 많은 부분들을 아마 이분이 대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만든 공간이 뭐 잘못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책을 읽고 궁금하셨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윤광준 선생님한테 다양한 질문들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아볼 건데요. 어려운 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그 책에 보니까 사진들을 다 스마트폰으로 찍으셨다고 했는데 사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혹시 좀 사진 잘 찍는 팁 같은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한마디로 수직 수평만 잘 맞추면 된다고 봐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찍은 이 책에 들어가는 사진 중에 기둥이 휘어져 있거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내들어가지고 저 사물을 제대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이겠죠. 그게. 여러분의 카메라나 내 카메라랑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뜻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 사진 보면 왜 쓸데없이 이렇게 멋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기울이고 막 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듯하게 접근을 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게 사진이다라고 이제 한다면, 근데 그건 모든 사진 찍기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가 이제 또 두 번째 팁이죠. 또 다음 분도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작가님께서 조화로움이라는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작가님께서 좋은 공간 그리고 아름다운 공간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간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한마디로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삶이 바뀌는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되는 것 같은 공간이 있는 반면에, 이 공간 안에서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나 뭔가 나름의 뭘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공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그게 공간의 힘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땐 그 공간에 무슨 사물이 놓여져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분위기를 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게. 자기 방 엉망인 사람들이 많잖아. 왜? 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방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매우 짜임새있게 뭔가 정리정돈하고 뭐 이렇게 갖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차이라는 거죠, 그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쓰다란 방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거꾸로 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흔적이 담기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다라고 이퀄로 봐도 난 별로 틀리지 않는다고 봐요. 다른 분 또 질문 받아볼까요?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아트워커신데 혹시 뭐 일을 하시는 중에 슬럼프 같은 거 없으셨는지,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인간은 슬럼프가 90%예요. 항상 침체돼 있어. 그 뭐 잘 되고 기분 좋고 잘 될 때가 별로 없다고 난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슬럼프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어낸 상태이기 쉽다라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내가 이제 좋아하는 이 정경화 선생님이 계신데, 하루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감이 떨어져요. 그 감이 떨어지는 걸 다시 내가 원하는 상태까지 올리는데 10배의 노력이 더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난 차라리 매일 하는 게 나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 연습을 게을리하는 사람한테는 매일이 슬럼프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슬럼프라고 하는 건 의식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 대부분 사람들의 슬럼프는 되게 자기가 지어낸 감상이기 쉽다라고 난 봐요. 내가 발견한 슬럼프를 극복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응? 귀찮지 나도. 그다음에 하기 싫지. 근데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긴다는 걸 아니까 그건 나름의 이제 대비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윤광희 선생님 굉장히 다독하실 텐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 부탁드릴게요. 이 첫 번째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인데요. 풀리지 않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의문이, 그러니까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확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도대체 다 물어보자. 인간이 뭐지? 나란 무엇이지? 이런 이제 근원적 질문을 갖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유전자가 다 만든 짓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의문을 가장 근원적 과학적 사실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아주 참 놀라운 그 저술이었어요, 이게. 안 보이던 눈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밝아진 듯한 느낌이 드는 책이 바로 이 책이기도 합니다. 또 한 권은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인데요.
한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나 자유를 어떻게 쟁취하고 자유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스스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한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거나 관심 갖는 사람들은 두 종류라고 봐요. 정말 할 개연성이 있거나 그렇게 살 개연성이 있거나 전혀 할 수 없지만 꿈이라도 꿔볼까라고 보는 사람 뭐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게.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내 주변의 친구들이 이 책 한 권이 갖고 있는 무게를 다 실감을 하고 살죠. 그게. 그리고 이 그리스인 조르바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그냥 로망 같은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독자분들 직접 만나 뵈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항상 좋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만난다는 즐거움이라는 게 뭐 여전하죠. 그리고 내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아주 멋진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멋진 아저씨라고 하는 말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저씨들은 한때는 멋있었으나 왜 이렇게 점점 멋이 없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게 내 개인적인 아쉬움이었어요. 이게. 그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죠. 그래서 정말 머무르지 않는 침체되고 퇴보하지 않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말이기도 하죠. 네. 저 이렇게 중정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잠깐만, 나 사진 한번 찍어. 네. 뭔가 이렇게 영감이 딱 올라오고. 네, 벌써 이쁘잖아요.